세계 최초 간의 수로고청 현타 정치 중계 쇼. 오빠만 보면 두간. 안녕하세요. 두간오만 보면 가슴이 두간두간 뛰는 두간녀 윤희입니다. 자, 며칠 전에 예고 방송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김두간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하자 이런 각오로 제가 평생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 이 도전 제안을 받았을 때는요, 제가 이거 뭐 까짓 거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막상 해보니까 제가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만만하게 본 거죠, 제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전설의 이빨, 방송계에 제대로 익힌 묵은지 자칭 김두간 전문가 개그맨 김용 오빠를 모셔보겠습니다. 와우. 네, 아니 근데 김윤희 양. 네. 묵은지라고 한 거야? 묵은쥐라고 한 거야? 묵은지. 난 또 묵은쥐라고 한 줄 알고. 아니, 묵은지. 저는 쥐를 싫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군요.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긴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시식한 남자, 건들면 똑하고 터질 것 같은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어? 있지? 용용 죽겠지, 맹용화가 용재고 또 용가로 또 용유로 용용, 이용, 조용, 공용, 신용, 불량, 김두관, 만세, 김두관 좋아. 오빠만 보면 두관, 김용입니다. 와! 아니, 근데 제가 주인공인데 너무 소개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니께 내께 어딨어. 맡으면 되는 거지. 각하도 독재를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우리 김윤 씨. 네. 내가 원래 이름만 김용입니다. 어머님이 김용이라 하셨는데, 지금이나 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다 잘리고, 이름만 용입니다. 그래서 용은 못 되고 있고, 용 밑이 이묵이고, 이묵이 네. 밑에 도마뱀이고, 도마뱀 밑에 용이, 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이름을 바꾸려고요. 뭘로 바꾸시죠? 어차피 이 정권에서 용도 못 되니까, 지렁이로. 안녕하세요. 지렁이요? 개그맨 김지렁입니다. 박수 한 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쇼. 아니, 근데 우리, 네. 김윤희 씨 같은 경우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고 김두관 후보를 이렇게 미는 이유가 뭡니까? 김두관 후보는 네.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귀엽대. 귀엽다. 네. 아니, 뭐, 귀엽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정치인을 지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게 귀여운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귀엽다는 것은 어. 뭐 훌륭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죠? 김두관 후보는 귀엽다 치더라고. 네. 뭐, 안 귀여우신 분이 있나? 아니 그럼 각하가 귀여워요? 아니 그럼 뭐 예. 박근혜 아줌마가 귀여우신가? 박근혜 아줌마. 예. 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줌마 잘못하면은 우리 김윤희 씨 앞으로 시집도 안 갔잖아. 아니,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면 나보다 언니니까. 언니니까. 아가씨는 아니고. 예. 내가 아가씨니까 예. 박근혜 아줌마. 근데 이런 방송을 하려면 원래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야, 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네. 민주당 네, 15년 동안 민주당 연예인 유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예인이 나밖에 아무도 하나 다 잘리니까. 저도 같이 연예인.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도 잘리고 행사도 잘리고 딱 하나 안 잘린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떤 건데요? 안 잘렸네, 씨. 그냥 웃어! 그냥 막가기나 어차피 가는 거. 네. 근데 우리 김윤 씨는 휴가, 이게 날씨도 더운데 휴가는 네. 갔어요? 휴가요. 우리 네. 캠프는 휴가가 없죠. 아주 제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휴가가 없어요. 야, 중요한 네. 일이라면 우리 김윤 씨가 네. 수행, 후보 수행? 수행 아니죠. 그럼 수행. 의전을 맡았어요? 아니요, 의전도 아니고요. 정책? 아니요. 아니, 중요한 일 그거보다도 맡았는데요. 중요한 역할이 네. 뭐야? 저는 안내 데스크를 안내 데스크! 안내 데스크. 좋아. 중요하죠. 이 방송 잘 돼가지고 안내 데스크에서 한 단계 위가 뭔지 알아? 뉴스 데스크로 가면 돼, 이제. 진짜요? 네, 저 꿈을 가지고 뉴스 가라니까. 갈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진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사를 갖다 네. 김윤희 씨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김윤희입니다 이러면 너무 유치해. 네.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보고 네. 우리 김윤희 양께서 네. 우리 윤희는요 요걸로 한번 해서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윤희는요,
너무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너무 많고요. 아, 근데 우리 몇 가지 얘기해야 되죠? 너무 다 해, 그냥 다 해. 네, 그리고 우리 윤희는요,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야, 이거 이쁘니까 봐주는 거야. 이쁘니까. 자, 그나저나, 네,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담당 PD시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네. 방송하고 있어요. 남이 사무실 지금 기웃거리면서 에어컨도 안 나고 무지하게 더워 죽겠어. 네. 이 야당을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 김 PD님도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은둔 중인 은둔형 인간. 방송계의 용이 되고 싶었으나 아. 지렁이도 아닌 회충촌충의 삶을 살고 있는 아니. 김PD 인사. 아니 근데 우리 김 PD 당신은 왜 얼굴이 안 나고 우리는 얼굴이 나가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얼굴이 나가는 그 순간 어. 그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어떤 문제? 문제요? 그 여러 가정이 어. 어떤 복잡한 문제에 여러 다 들어갈 이해 수가 못하겠다. 있어요. 아 여러 가정이 깨진다. 네. 뭐 깨지거나 내지는 그에 준하는 어떤 아니 근데 얼굴이 봤을 때 이게 우리 김 PD 목소리 좋아. 네. 얼굴 이렇게 보니까 네티즌 시청자는 궁금한데 어때요? 얘기를 한번 해서 솔직히 보니까 어때요? 아니, 얼굴이 나와도, 네. 뭐, 가정이 깨지고 뭐 그런 일은, 뭐. 전혀 아닌데 내가 볼 때.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 같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김 PD님 이 방송이 세계 최초의 김윤희 양 세계 네. 최초의 이게 정치 편파쇼. 편파 정치 편파 정치. 준비쇼. 오로지 네. 김두관을 위한 김두관만을 그쵸. 위한 방송. 오빠만 그렇지. 보면 두간두간 떨리는 네. 저랑 함께하는 예. 네. 아, 우리 김윤희 양은 지금 시집 안 갔잖아요. 결혼했죠. 당연했죠. 그럼 김윤희 양 같이 이렇게 이쁘고 네, 섹시한 예쁘고. 여자 이상형은 과연 누굴까 궁금하네. 저의 이상형은요. 네. 일단 이렇게 무직한 이런 등발로 나를 이렇게 등발. 등발. 등발 좋아. 등발 좋아. 등발로 나를 이렇게 확 안아줄 수 있고 어. 그리고 내가 막 미친 짓을 해도 어.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어. 이해심 가득한 그런 어. 남자 그리고 어. 똑똑하고 어.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어. 그런 남자 저의 이상형입니다. 아, 뚝심도 있고. 네, 그쵸. 그러면 그 사람 이상형이 누구예요? 아, 이게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하라니까. 전 이제 우리 두간 오빠 같은 스타일이 저의 이상형이죠. 인생 잘 살아. 네. 아, 아니. 가슴이 두간두간. 김두관 후보 유번하냐? 안,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그 김 PD님, 우리 이게 김윤희 양이 벌써부터 이게 딱 들어간 거 줄을 잘 잡은 거야. 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우리 김용 선배는 네. 지렁이의 삶을 살고, 왜 나 김 PD는 회충촌충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결국 줄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줄에 대한 감각. 사실은 이 나이만 돼도 네. 그 정도 인생의 어떤 비위를 깨달아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당연하죠. 우리 그걸 몰랐던 거지. 그렇지. 한마디로 들 떨어진 거지. 우리가. 네. 결국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네.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지. 지 인생 지가 개척하고 아니, 있다. 저 아. 잘하고 사는 법을 알고 있다. 그렇지. 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잘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요. 네. 김두관이 대통령 돼서 네. 청와대 오락실장으로 가는 게. 오락실장이요? 난 내 소원이야. 그럼 오락실장 가시고, 네. 제가 막 오락하고.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우리 김 PD, 우리 만약에 김두관이 대통령 되면, 네. 우리 김윤희 양 같은 네. 경우는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청와대에서. 전 뭐 미모를 담당하는 또 안내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아, 청와대도 하면서.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김윤희 양하고 저하고는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의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윤희 양의 미래를 뭐 네. 얘기할 네, 입장은 네. 아니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렇게는 김두관 후보를 위해서 네. 이게 많은데 우리 김 PD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두관 예. TV를 맡는데 이게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맡게 된 이유는 뭐 특별히는 없습니다. 네. 뭐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래는 제가 전략 파트로 들어왔어요. 전략 파트로. 네. 예. 이제 거기서 밀리더니 또 밀렸어. 어떡해. 왜 밀렸어? 정책, 밀렸어. 정무, 정무 다 좋은 자리인데 알짠데. 홍보, 가는 데마다 까이네. 왜 그러는 거야? 결국은 원래는 이 캠프에 뉴 미디어 팀이 없어요. 없는 거잖아, 원래. 없는데 내가 몇몇 개척하셨네. 사람을 만났어. 그쵸? 윗사람을. 네, 만나서 물었죠. 아하. 뭐 하나 만듭시다. 아. 자리 하나만 만듭시다. 예. 결국 제가 신설한 겁니다. 예. 신설하고 예. 팀장 된 거예요. 야, 우리 박수 한번. 박수 나와야죠.
내가 이 인생의 자세를 네. 우리 윤희 양 나이 때만 깨달았다 그러면은 나 지금 제철이 됐지. 제철. 김재철! 아! 네, 그쵸. 근데 이 방송의 김PD 같은 경우는, 김PD, 이 방송의 이유는 뭡니까? 목적. 김두관 TV 그 오빠만 분 두근두근, 이 두관두관. 오케이. 두관두관.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 방송의 목적. 네, 목적.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 솔직히. 네, 그쵸, 첫 번째. 네, 첫 번째.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또 솔직해! 우리 이런 거 좋아!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책팀에서 까요. 정무팀에서 까요. 홍보 다 까요. 메시지. 아. 결국은 뭐 이제 사람이 네. 자기 인생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값진 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김두관이라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해? 맞아요. 이게 중요하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나라에 저런 정치인이 있었어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후보 본인 쇼맨십이 없어. 그쵸. 쇼맨십이 있어야지 확 끌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를 홍보하겠다는 맞아. 기본적인 어떤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 김 PD님이 어차피 그 정책도 맡았지만 지금 원래 그 모시기로 한 게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빵꿀 냈어요. 네. 빵꿀 냈는데 제가 다시 전화 왔길래 오지 말라 그랬어. 오지 말. 국회의원이고 우리는 씨발 다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 충분히 해.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김 PD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네거티브라고 봅니까? 아니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 후보에서 이걸 갖다 교란을 한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이건 뭐 고도의 전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실수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김두관 캠프, 김두관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김두관 캠프의 솔직함이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야권에 근거 없이 이렇게 아주 그 만연되어 있는 대세론. 그렇지. 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음에도 묘하게 어떤 정서에 편승한 대세론이 있었고 그것들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단지 진영 간의 어떤 감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종국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짚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좀 거칠었어. 그렇지. 거치긴 해. 그러면 이게 이 판단 중에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이 참모들의 약간 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왜냐면 사실 김두관 그러면 히스토리적 인물이에요. 스토리가 아주 좋잖아요. 이장에서 그 정규 뭐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지만 군수. 그 다음에 또 자력으로 또 무소속으로 도지사. 이 좋은 그림을 냅두고 너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참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 우리가 아무리 김두관 편파 방송이라도 깔 건 까야 돼요. 참모에 문제가 있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전략에서 까였지? 정책에서 까였지? 문제다, 그게 문제다. 홍보, 갈 데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총체적인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김정은 후보처럼. 우리 김윤희 양도 이 캠프에는 합류를 했잖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김윤희 양이? 저는 25살이죠. 그러면 우리 25살이면 이제 정치에 관심도 좀 줘야 되는데, 이 캠프에, 김두관 캠프에 있다 보니까 좀 느낀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좀, 이것만큼은 좀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성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뭘 느꼈어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네. 저는 뭐, 우리 후보님. 참, 사람이 진실돼. 진실돼. 난 이렇게 솔직하다고 봐.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뭐, 우리 후보님이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사셨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만 제가 잘 알고 있고, 뭐, 그 나머지 것들은 관심도 없고요. 네. 원래 이 인간이 살면서요, 한 글자 단어는 평생에도 안 질린 게 다 한 글자예요. 잘 봐요. 안 질리는 게 돈, 욕, 술, 빵, 밥비. 근데 두 글자는 다 지겨워. 이자, 전세, 월세, 카드, 연체, 변압, 죽음, 자살, 이혼, 파혼, 사기, 나치.
제일 지겨운 거 하나 있다. 뭔지 알아? 이거 박수 쳐야 돼. 두 마디 하면 이게 딱 두 글자. 뭔지 알아요? 뭐예요? 카카. 박수. 근데요. 어떡해요? 세 글자는 다 감동적인 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버님,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 부모님, 그리고 김두관. 박수 치고 좀 함성 좀 쳐. 힘들어. 부모님. 그러면 가장 감동적인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그러면 네 글자 대한민국이고. 네, 대한민국. 그러면 6글자가 있어요. 뭐가 앞으로 있을까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6글자. 김TV 뭔지 아세요? 6글자. 저 알아요. 뭐야? 김두관 대통령. 오! 저 이렇게 대통령 간절히 바라죠. 우리 후보님 같은 분이 되셔야 되니까. 내가 우리 윤희 머릿속에 양을 보니까 항상 네. 그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 뭐 내가 볼 때 특별하게 그 평상시에 관찰을 해봐도 특별하게 많은 고민을 안고 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어떡해. 그런데 본능이 있네. 본능. 본능이 있네. 이 감각적 그쵸. 감각적. 좋아. 본능적으로 그쵸, 지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사실 이게 사실 이게 힘든 거니까 6글자 김두관 대통령 그럼요. 이게 힘들다니까. 24시간을 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간이 사실은 하루에 한 6초밖에 안 와. 2초 이렇게 네. 그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방송 합시다. 이게 네. 근데 그러면 우리 김 PD 내 후배잖아. 그렇죠. 이게 너 김 PD니까 너무 좀 웃겨. 근데 우리 김 PD 같은 경우 이렇게 똑똑한 왜 잘린 거야? 글쎄요. 왜 너무 잘린 몰라봐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 개인적으로 사실은 집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반성을 좀 했어요. 어떤 방송을 하셨어요? 왜냐면 남자가 찌질하게 그냥 쳐울기는 뭐 하잖아. 그렇지. 그 샤워기에다 빌려서. 샤워실 타일벽 한 2번 때려주면서 내가 반성을 좀 했는데.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네. 했는데 내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캠프에서 혹은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스텝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낯서.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 잘났다고. 잘났다고. 너무 가진 것도 많고 머리도 든 거 없고. 내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나는 불편해. 내가 나래도. 그 왕자병이야 지금? 아니 왕자병이 아니고. 아니 내가 이 샤워 40분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나 봐요. 내가 동네에 사실 폭포가 있으면 그 아래 가서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샤워기 수압 이빨 때려놓고 정말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낯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직 인재를 몰라봐 준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김 PD는 지금 후보하고는 대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자주 했는데 그럼 그 바른 말을 했어야지 왜 안 해? 근데 내가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아부갈 시간이 오면은 그때 딱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 우리 김윤희 양. 하루 24시간을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중요한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김두관 대통령 딱 얘기하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시간만 되면 딴 생각이 나.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는 그 시간만 되면 아니 왜 후보님은 안주를 이런 걸 시키지 뭐 이런 게 생각나.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자, 지금 이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이 구호가 국민 아래잖아요. 국민 아래. 국민 아래 아래서부터. 나는 요번에 또 우리가 이 방송국에서 이것도 국민 아래 좋지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서민의 눈물을 중요하죠. 지켜주는 남자 김두관.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방송에서 이게 제안을 한번 해요. 중요하죠. 좋죠. 중요하잖아요. 네, 나는 사실 그래요. 뭐 PI, 슬로건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말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실이 담겨야 돼. 진심이. 진실. 그렇지. 아니 아까 밥 먹고 지나오는데 박근혜가 박근혜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불러주지. 나는 그래요. 나 왜 이 타이밍을 또 몰랐어. 웃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참 박근혜 캠프에서 박근혜 참 좋아. 왜 좋냐면 박근혜가 바꿔줄 거야. 정권 교체로. 정권 교체. 그런 희망을 봤어요, 저도.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윤희 양은 지금 20대잖아요. 네. 20대들의 가장 고민이 뭐라고 생각을 해, 지금? 처해져 있는 고민. 일단은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이제 친구들이 밤낮 일을 해요. 밤낮 일을 하고 뭐 일한다고 학교도 못 나가요, 심지어. 그 정도고. 아니. 또 장학금을 타. 그러니까 저는 장학금 타고 다녔는데요. 친구들은 아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전부 되고 씨가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 있는 거야. 편의점, 뭐 카페, 뭐 커피숍 뭐 이런 데. 편의점, 카페, 커피숍이면 양반이고. PC방 막 이런 데 있고. 그 애들이 이상한 데로 가죠. 그쵸. 그다음에 맞아요. 애들이 안타까운. 죄송한 게 유혹의 손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직 아니겠어요? 취업 문제. 그쵸. 제가 이제 또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애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우리 김 PD가 이제까지 김두관 그 후보를 보면서 참 국민 여러분들이나든지 우리 방송을 보시는 김두관 TV에 좀 요거만큼은 참 정정된 부분이 하나 있다. 참 아니 요번에 그것도 컸어요. 뭐냐면 오마이뉴스에서 기자가 좀 잘못 오보한 거 있잖아. 아니 악수 분명히 했던 거야. 문재인 후보랑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고 나서 악수하고 나서 이 뒷모습을 보여줘서 마치 김두관이 문재인 후보를 우습게 봤다. 그치. 이게 무시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수했어. 했잖아요. 2번 했어, 2번. 분명히 또 공개 사과를 했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점인가 예를 들어서 아니 이 점 말고도 참 지금 거리에서 김두관을 지켜봤을 때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를까? 왜냐면 이 말 한마디가 또 소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PD는 어떤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런 것만큼은 정말 아니었는데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뭐냐면 그 김두관이 왜 나오나? 그렇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처음에 사실은 소위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중에도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왜 나오냐? 차차기 나오면 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굳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럼 뭐 페이스메이커나 해라. 내가 볼 땐 이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모르잖아. 난 당신에 반대합니다. 난 당신의 출마에 반대합니다. 내지는 난 당신을 찍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놓고 그렇지. 그것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쭉 살아온 사람한테 그렇지. 이번 선거에 나와서 광팔어라? 페이스메이커 해라? 그렇지. 지사직이나 유지해라? 김문수는 지사직 떨궈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기준 없고 물론 그 마음의 절박함들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저는 김두관이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자신 저부터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 자신이 지금 시대 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솔직히 제일 욕심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어쨌건 간에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됐고 그렇죠. 평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복지를 했었고 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면 따스다 보면 또 헛질을 한다고 헛생각을 한다고 헛질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복했던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행복의 자체를 욕심을 내서 이명박 정권의 구라에 넘어가서 그 경제 해가지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시대에 행복했던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윤희 양은? 비록 정치를 갖다 좀 알아야 할 또 세대라고 느끼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걸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욕심을 냈던 건 좀 사실이라는 평가를 해요? 그렇죠. 사실이란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 문제를 정권 교체. 국민들이 양심적으로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요. 각하가 그냥 된 거 아니거든. 그렇지. 각하를 누가 만들었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각하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근데 노무현 이전의 한국 정치는 노무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이전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환타지야. 내 삶에 와닿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그냥 잘난 놈들끼리 서로 찍고 까불고 뭐 이합 집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내 삶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합 집산. 모이고 흩어지고 지들끼리 회당을 짓고.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최초로 정치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일반 서민, 국민, 지렁이 또는 해충, 곤충, 우리 편충 이런 부류의 인간들도
자기 욕망을 직접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바들을 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조금 좀 속도를 봐줘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런 그 실망도 잘해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뭐야? 결과가 그겁니다. 네. 그쵸. 욕망이 이제 정치에 내 욕망을 투사하겠다. 거기서부터 내 욕망을 실현시키겠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인 거 몰라? 다 알았어요, 사실은. 그쵸. 다 알았는데 분들은 다 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부를 불려온 사람이 뭔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술로 내 삶도 좀 윤택하게 해줄 거다. 이런 양심 없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갔던 거야. 그쵸. BBK 아니라 BBQ를 갖다 들이대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지. 네. 예.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있었으면 서거 안 하셨을 안 하셨죠. 조중동 그럼. 프레임에 완전 갇혀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조중동에서 아방궁이다 이 조중동과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사실 우리 김 PD가 그 지적을 잘한 거야.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두관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희망이잖아. 그쵸. 사실 저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장에서 군수에서 또 무소속 도지사로 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희망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나는 박근혜 의원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언론이 선풍기 들어오네. 네, 선풍기 켜야 돼. 너무 더워. 더우시죠? 네, 근데 얘 보니까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네. KBS, MBC가 다 장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각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후보들을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박근혜 의원이 볼 때 만만하니까. 근데 김두관을 띄우지는 않는 거야. 겁이 나니까. 그렇지. 어떻게 생각? 역으로 생각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해? 이거는 띄웠다간 감동이 안 되거든. 감당이. 감당이 안 돼. 네. 이거를 나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김두관은 네. 조중동이 전략적으로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띄우지. 왜? 왜? 전문용 때. 되지. 지들은. 건들 게 없으니까. 검증 다 받아. 그럼. 그렇지. 왜냐면 이 양반이 근데 벌써 우리 김윤희 양도 이걸 알아야 돼. 일반인들이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봤을 때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가장 그렇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수구 언론 꼴통에서 김두관을 안 띄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오케이. 조금 짚어줘야 될 게 뭐냐면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두관이 만만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김두관 지사직이나 계속 하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장선상인데 뭐 얘기가. 만만하니까 조중동이 이를테면 누구를 견제하려고 띄운다. 나 이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두관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본질을 조중동이 그대로 오롯이 띄워버린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이것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남도지사를 왜 관뒀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국민들보다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유언별을 터뜨리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건 치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센 분이 나와서 이걸 갖다 해야 될 부분 속에서 아니 김두관이라고 까놓고 그 좋은 자리 박차고 나왔겠냐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그럼 그거를 갖다 우리가 명백히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심전심 네. 그 그렇지. 2012년 대선에 대한 구도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학적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기서 몇 월 달에 뭐 경선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못 이깁니다. 대려 지금 제일 겁나는 게 이제는 검증 부분이거든요. 그쵸.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예. 누구나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선은 어떤 경선이 돼야 돼? 첫 번째 예측 불허의 드라마가 펼쳐져야 돼요. 맞아요. 예측 불허의 드라마가 펼쳐지면 어떻게 돼야 돼? 진검승부해야 됩니다. 그 되자는 구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되자는 정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되자는 감정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유권자들도 바꾸려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얼마 전에 강요영 교육감님이랑 이렇게 행사 끝나고 그냥 간단하게 소주 한잔 했는데 강요영 교육감께서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김두관을 잘 모른대. 본 적은 그럴 수 있죠.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김두관 후보하고 좀 형동생 하니까 오래됐으니까 일단 모른 척을 한 거지. 김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강령원 교육감이 이 한마디 하더라고. 그 사람이 굉장히 듬직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령원 교육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지금 수구꼴통 그렇죠.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령원 교육감이 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김두관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구해줄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이게 김두관의 사람 정확하게 본 것 같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뜬 인기를 본 후보보다 네. 사실상 우리 국민을 지켜주고 그 눈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때 김두관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김두관을 지지하고 하는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 김윤희 양은 어떻게 김윤희 양이 편안하게 그래도 캠프에서 바라본 김두관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옆집 오빠 같죠. 너무 편안하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틀리죠 또. 그리고 딱 일단은요 인물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할 사람은 우리 후보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사람이 참 일관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신 분들 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간다.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진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랑 마음이 같구나. 이제 우리 후보님이 정말 이제 잘만 하시면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제 대통령 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한때 왜 그러냐면 그 문대성 IOC 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출마만 안 했으면 국회의원 처럼 검증 안 받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안 까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논문 표절 박스 그래서 한 순간에 탁 무너지듯이 저는 누구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어느 국민일보 여자 기자 후배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안철수 교수님은 참 멘토로 남아줬길 바란다. 그 좋은 멘토를 가지신 분이 잘못해서 검증의 부분에서 만약에 하면은 우린 그 멘토를 잃어버릴 수 있다. 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나는 그래서 그 좋은 분이 한 큐에 또 왜냐면 우리는 안철수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조중동 알잖아요. 그 사악한 수구꼴통 원리 하나만 딱 건져 한 번에 끝난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국민일보 기자 후배 되시는 분, 뭐 그 심정 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안철수 하고 싶어? 나와야 그렇지. 돼요. 나와야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빨가벗고 붙는 거예요. 검증 받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너무 이제 각하치세 5년 진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막 그 소설을 써. 대통령은 누가 되고 뭐 장관은 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고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당장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린다 하더라도 후보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통해서 걸러진 최종의 승자가 박근혜와의 일대 회전을 벌여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부분이 저 부분이야. 아까 우리 김 PD님도 언론 쪽에도 해봤지만 조중동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수구꼴통 언론에 한번 근데 벌써부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안철수 교수 되게 좋아해요. 문재인 후보도 좋아하고 근데 얼마 전에도 벌써 기사 오늘 나온 게 트위터가 아니는데 안철수 교수께서 그 직원들한테 주식을 갖다 다 나눠줬다 했는데 1.5%만 줬다. 이게 벌써 수구꼴통 언론에서 흘리는 기사인데 일단 이거부터 또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철수 교수님께서.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벌써 작은 거 하나를 흘렸는데 이걸로 내가 볼 때 이게 웬만한 뚝신가. 그렇죠. 그냥 그리고 어느 누가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쉽게 말해서 약간 유약하고 연약한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그 조중동가 이 수구꼴통 언론들을 어떻게 막냐 이거야. 그 진짜 깡다고 하고 뚝심 없으면 그거 못 버틴다니까.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PD? 저는 그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김두관 후보님을 보면은 좀 사람이 얼굴이 좀 덤덤하잖아요. 별로 감정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자기 말로는 어려서 고생했다는데 굉장히 잘 먹고 큰 것 같아. 별로 사람이 고생하는 적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 되게 무덤덤하다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강점을 발견합니다. 이거 좋은 팩트네. 왜냐면, 강점. 내가 볼 때 이분은 스트레스에 강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에도 대통령 하려면 스트레스에 강해야 돼. 두 번째, 스트레스에 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신이 확고해야 돼요. 그쵸. 왜? 중요하죠, 그거. 옆에서 누가 뭐 그거거든. 그거. 친척이 찔러대, 형제가 찔러대 이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돌부처처럼 눈 감고 이 양반 이장부터 장관 도지사하는 동안에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물론 그 형제분들 다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나는 생선가게 누가 먼저 와서 뭐 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의식이나 의무감이나 가족을 도와야 해 이런 걸 전혀 안 느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정하지. 어떻게 보면 비정한데. 그렇지. 서운할 수 있죠. 우리끼리 그럼 욕 먹어야 돼. 우리 셋이서 많이 그런데 우리 중에서 안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캠프에서 찌질하고 이런데 막 김선배나 막 이렇게 날 안 도와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네. 대통령 되실 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렇지. 대통령 되실 분은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난 그걸 갖추고 있는 분이 우리 김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 트위터에서 어떤 그 분이 보내준 거야. 18대. 요번 18대 대통령 자격 조건. 첫 번째. 자격 조건. 쥐를 잘 잡아야 한다. 쥐를 잘 잡아야 한다. 두 번째. 사는 동네가 조중동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 중요해. 세 번째. 술은 정봉주를 잘 마셔야 한다. 오호, 정봉주.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그네를 잘 타야 한다. 더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멋있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의 눈물을 지켜주고, 밀짚 모자가 어울려야 하는 대통령. 요거 어떻게, 이거 어때? 우리 그 김영 이준세 씨 딱 오는 게 뭐야? 저요? 술을 정봉주를 마셔야 한다. 전 이게 딱 김PD. 아무리 봐도 우리 김민희는 줄을 잘 타. 25살짜리가 이렇게 줄 잘 타는 거 처음 봤어. 나 지금. 왜냐면 정봉주도 차기거든. 내가 지금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게. 다시 해야 돼. 얘가 생각 안 하고 사는 애 아니야. 생각 없는데 나. 겉으로는 그러고 사는데 밤에는 들이푸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연구하고 막. 우리 김민희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장희빈이었어. 장희빈이요? 아주 이게 빨리 돌아.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트위터 보시는 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20대에는 비전이 없고 30대에는 위로가 없고 40대에는 현실이 없고 50대에는 쉴 것이 없고 60대에는 인생이 없고 70대에는 갈 것이 없고 지금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아니 우리 20대 맞아요. 20대 때는 뭐라고 했지? 20대 때는 비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 진짜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어. 지금 이 김PD는 어떻게 되죠? 저는 어쨌든 비전이 없는 걸로 할게요. 그 20대 장신이 그거 아니야. 장신이 아니 액면이 안 나오잖아. 그냥 아니 장신 지금 아니 가자고 그냥 그걸. 아니 당신 지금 내가 PD야. PD가 어딨어? 내가 마이크 잡는 거 아니지? 아니 우리 김PD 지금 40대? 그럼 40대는 아까 이거잖아. 40대 때는 야 정말 이거 너무 슬프다. 현실이 없고 어떻게 생각? 야 이거 어떻게 생각? 현실이 없다. 이게 뭘까 이게? 현실이 없다. 나는 이 말에 대한 감도 없네 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20대는 취업과 그 반값 드는데 우리 40대들은 가장 이 남자들이 지금 살면서 가장 애환이 뭔가? 난 현실이 없다는 게 그 얘기 같아요. 어떤 거? 결국은 그 자기 삶이 없다는 얘기야. 없죠 40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가잖아. 난 혼자 사니까 모르겠어. 저 결혼 안 해봤는데 이게 물가 많이 올라니까 월급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40대 남자들이 내가 보면 우리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전 세계 아무리 보내도 대한민국 남자만큼 힘든 나라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술 먹고 이런 게 없어 문화가. 맞아요. 그냥 서류상 문제인데 한국은 어쩔 수 없잖아. 술 한 잔 먹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푹 처지고 월급은 안 올라가고. 야 나는 그 애들 그 사교육부도 그렇게 비싼 거는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 40대 가장들이 가장 느끼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월급은 안 오르고 처자식은 이렇게 물가는 올라.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 없고가 아닌가? 근데 이제 슬슬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나한테 처자식이 있는 걸로 몰아가시고 나 솔리야! 갔다 왔어?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액면을 한 4번 한 것 같아. 무슨 말? 액면을 한 4번 한 것 같은데. 나도 솔로지. 이렇게 몰아가나? 나는 이제 여자들이 내는 하도 내 나이가 되니까 40 후반 되니까 내 여자에 관심이 없어져요. 어떤 데 관심이 생기세요?
홍석천 이런 애들 이제 관심이 서서히 생기더라고. 이제 여자를 넘어서서 이 변하나 봐. 그거는 실제 변화가 왔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김민희 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 PD도 아까 말했듯이 김두관은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될 사람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모든 국민이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거 사실 캠프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빤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아까 분명히 했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 나 다 존경해요. 치열하게 싸우고 다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이 편파 방송이지만 김두관 후보도 잘못된 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잖아. 왜냐면 전부 씨발 아부만 하려고 안 되지. 후보가 헷갈린다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제가 10년을 지금 거리 봤을 때 그 사람은 판단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찍어줄 건 찍어줘야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도 정신 차리고 움직여줘야지. 이거 벌써부터 자리 싸움하고 있고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너는 벌써 비서실장이다. 너는 벌써부터 정무수석이다. 똑같은 행동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렇지. 이유를 가지고 있죠. 네.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점은 후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건 뭡니까? 이 캠프 내에서 우리 김 PD가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방송 분명히 보니까. 자 끊어갑시다. 후보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캠프 전체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후보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 마시라. 어떤 거 그러니까 후보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기본적으로 티 안 내면서도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왔던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두관은 김두관 스타일대로 해라. 그럼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보니까 이 참모진들이 그러니까 김두관을 만들려고 하냐? 나는 김두관 스타일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장서부터 했던 마음으로 김두관은 김두관 스타일대로 가야지. 막 김두관을 귀족으로 만들려고 해서 귀족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갑자기 우리 김 후보님을 무슨 차도남. 그렇지. 이거 아니거든. 그건 아니고. 나는 이분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노출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대단히 위대한 거거든요. 진정성이고. 예.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지율이라는 문제는 제가 한마디 하는 건 지지율은 제가 이게 선거를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 최문순하고 엄기영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죠. 25, 엄기영 50%. 그다음에 광명시 우리 동네 이현주 생초자 그때 전재희랑 붙었어요. 삼선 국회의원에 18년에 오지만 지지율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집 전화를 한단 말이야. KBS, MBC 이런 데 쳐면 그러면 낮에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전화 받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 낮에 전화 받는 사람 있나? 아니죠. 일하죠. 그러니까 박근혜요. 이거 아닌가? 어떻게 평해? 낮에 전화 받는 분들. 지지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지지율은 믿질 않아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80여 가지 직업을 가져봤는데, 이제 그 중에는 여론조사 회사에 영업사원도 해봤거든요. 정말요? 해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받는 그 표본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여론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표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사기치고 그래요? 아니, 사기치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예를 들어 1만 통을 돌리면, 그렇지. 받는 전화 한 500통 돼. 그렇지. 나머지는, 한 명이 다 받냐고. 바쁜데 나는 받았다. 에이씨, 그거 바로 딱 끊거든. 그럼 받은 사람들이 한해서 확률이 나오는 그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진짜? 받는 분들이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또, 딱히 바쁘지 않은 할머니, 그렇지. 또, 전화 걸면 왠지 반가운 어린이, 막 이렇거든. 그럼. 정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대세보다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정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화 받을 확률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낮아요. 난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지지율 지금 50%, 40%. 난 이 점에 대해서도 그거는 어디 회사에 맡겼는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40% 이상 나오는 거는 어버이 연합 측에서. 근데 나는 게 아닐까. 근데 나는 그 언니 지지율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언니 지지율은 나는 49만 안 넘으면 돼. 어떻게 알았어? 5를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지지율은 70%만 안 넘으면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아무 준비 없이 방송한 거야, 지금. 그렇죠. 아무 준비 없이. 너무 준비 없나요? 아니, 해야 되나? 준비가 없이 해본 건데, 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김윤희 양은? 아, 너무 좋죠. 가식이 없으니까 일단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저 또한 마음 편하고 또 이제 내가 빨리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설레이고 또 이제 마음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원래 이게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죠. 안 왔으니까 네. 실험 방송 저희가 비슷하게 그런 거죠. 했는데, 땜방인 거지 나. 네. 근데 오늘 참 역사적인 게 네. 그래도 이 두간이 오빠만 보면 두간 이거를 이 방송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소중하신 분들이 축사를 직접 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 축사 누가 해주신 줄 아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네. 두 전직 대통령. 네.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 네.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 그분은 자기 연호를 해주는 걸 좋아해. 김대중. 다 같이 한번 우리 스태프 여러분 시작. 김대중 대통령님의 축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진행하시는 국민 여러분, DJ 김대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열렸어요.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로 해서 박정희 후보를 2천만 표로 개착살냈던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하늘나라에서도 김대중이 하면 목포 선거입니다. 노무현 하면 부산 선거입니다. 김두관 후보도 비록 정기교육은 안 받았지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고 오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꿈이 되는 세상 김두관이 만들 거라고 믿으면서 두관이 자녀를 믿어. 얼마 전에 연설 때 예측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이 방송 보면 미디어 팀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두관 주비를 적극적으로 밀어야 돼요. 뉴미디어를 갖다 적극적으로 김대중이가 적극 권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 노무현 대통령님은 연호는 싫어해요. 근데 봉화마을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김윤희 양도 대통령님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앞에 카메라를 보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축사하기 전에 김윤희 양이 자 대통령님 딱 보시고 카메라 보고 손에 입 모으시고 자 대통령님 나오세요.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안 나오셔. 더 큰 소리를 애절하게 대통령님 나오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축사. 김연아 씨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제가요 김대중 대통령님보다 인기가 없나 보죠? 박수 소리가 제가요. 청와대 있을 때는 직살이 욕만 먹고 죽고 나니까 보고 싶대요. 국민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죠. 왜 노무현을 오해했습니까? 맞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저 노무현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요, 김두관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피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끝으로 요즘 들어서 노무현을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무현은 딱 한 사람만 파 있어. 개그맨 김용씨입니다.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더 해줘. 초상권입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관아 알지? 죽고 나니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 양수가 그리고 소녀딸입니다. 서은아 알베다. 자전거를 끌었을 때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 그 자전거를 누가 끊어? 두관아 네가 끌어다오. 노무현입니다. 두관이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는 짠한데요?
이분은 꼭 안 불러도 지가 껴. 아니, 근데 이 방송이, 네. 그래도 이게 간의 수공업형 편파 정치 중계쇼인데, 네. 원래 이게 공익적으로 출발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마무리가 사익으로 가네. 그래서 마무리가 김용 중심으로 가. 이거 편파야! 근데 한 분 더 있어. 누구야? 이분은 안 불러도 자기가 나와. 누군데? 경제를 일구신 정주영 명예회장님. 축사.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아니, 씨발, 나는 왜 박수 안 쳐? 좀 쳐봐. 하늘나라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조천지 대통령이 세트로 올라와서 나이 90에 딱가리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김대중 대통령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 끓였는데 라면 이름을 까먹었어. 나가사키 짬뽕인데 그거를 잘못 말해가지고 카카 나가사키 님이 뽕 드세요. 그래도 저는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몽준이가 진작에 민주당을 선택했으면 대권 나갈 뻔했는데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현대는 김두관을 지지합니다. 왜냐? 주관이하고 나하고 사는 게 비슷하잖아. 우리가 꿈과 힘을 가지고 왔어요. 네.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뉴미디어 팀에 김두관 TV가 보니까 돈이 촛도 없어. 그래서 현재에서 돈 쓸게. 몽준아, 돈 갖고 와. 박수 좀 쳐.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우리 김 PD한테 섭외받았을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김두관 편파 방송을 떠나서 상대방 후보 제가 이 방송 후보였잖아요. 우리 안철수 교수님에게도 박수 한번 많이 보냅시다. 열심히 싸우시고 문재인 후보님도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편파 방송이기 전에 김두관한테도 우리가 편파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른 말을 알고 그 말을 들어야 후보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편파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이제 뜻이 되냐면 누구 입장에 설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평생을 서민으로서 서민 입장에 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편파적으로 서민 입장에 서 주시기를. 그렇지. 그것이 우리가 편파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올바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두관 후보를 10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제가 형 동생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하나만 말할게요. 제일 나는 김두관 후보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전화를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그 휴가 갔어요 지금? 가셨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갔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휴가 갔다 오셨나요? 나는 4년째 휴가야. 씨발 잘려가지고 이명박 정권에서. 아니 무슨 김묘하고 김용훈은 왜 자르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덕화도 잘라. 씨발 똑같이. 흥분하지 마세요. 근데 저한테는 이 방송 못한 게 사형 선고거든.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잖아. 근데 저는 이덕화 이런 사람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가 김두관 지지하고 문재인 쪽도 문재인 후보도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네. 같이 하자 이거야. 그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게 되면 그 연기나 하지 노래나 하지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연예인은 그나마 국민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예인한테 연기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직업이 뭐라고 할까? 직업이 요리사잖아? 다른 거 하면 안 돼. 요리만 할 때 하루 요거 얘기하다 끊어진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가끔 술을 먹잖아요.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해서 족같지. 방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래도 난 참고 있는 거야. 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서 정말 나 말고도 또 우리 방송 못하고 있는 연예인 후배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우리 김두관 우리 두관이 형이라고 할게. 네. 가끔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아줘. 근데 그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전화 바꿔주지 말라고 그래. 진짜 있잖아. 우리가 만나면 그 동네 이웃집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난 그래서 김두관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좌관 연결하고.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마운 게 진짜 치킨집 사장이랑 술을 한잔 먹잖아요. 그럼 내가 김두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럼 바꿔달라고 한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바로 아래에서부터 가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내가 처음 이제 김 의원님을 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기자가 아니잖아. 기자가 아니니까 난 이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었는데 자꾸 날 보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도 기자인데 네. 뭐 애가 좀 띨띨하거나 말빨이 딸려갖고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애를 보고 계속 그쪽에 눈길을 맞추려고 하고 말 걸려고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그 쇼맨십으로 인생 살아온 사람 아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진실하고 겸손하구나. 그래서 감동했어요. 내가 이거 사실 이분을 이제 다음번에 모실 건데 우리 빨리 모셔. 아니 누구? 후보. 후보는 빨리 모셔야지.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나와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나도 그 얘기 듣고 참 감동했는데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참 그 너무나 애절하게 가시고 그 봉화마을에 어마어마한 그 장례 인파가 몰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가 끝날 때쯤 돼서는 그 장례를 마무리 짓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뭐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경복궁에서는 연결식이 열려. 근데 아시지만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슬픈 건 슬픈 거고 그렇지. 카메라는 받아야 돼. 그렇지. 기자들은 만나야 되거든요. 오죽하면 예전에 우리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인이었으면은 그 죽었다 부활할 때 기자들 왔냐 기자들 안 왔으면 부활 안 한다는 거야. 야, 너무 좋다. 근데 정치인의 속성이 사실 그래요. 그렇지. 어디 가서 어깨 싸움 해야 되고 그렇지. 자기 얼굴 내밀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그 일체를 지키던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하고 왜 경복궁 거기 안 가고 싶겠어. 가서 진짜 각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가서 어쨌든 카메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도지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경남 남해 출신의 김두관 씨가 그렇지. 그 자리에서 김두관 씨지. 그때는 아무 직위가 없었는데. 김두관 씨가 무뚝뚝하게 뭐 제가 여기 사람인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가십시오. 그렇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실장, 당시 상황실장이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하고 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깨끗하게 장례 뒷마무리가 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봉화 장례식 상황실장 맡았던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노무현 대통령 밑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지금 김두관 캠프의 TV 토론팀 단장을 맡고 계세요. 왜 오게 됐느냐? 저랑 개인적으로 소주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그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마도 에피소드는 다르지만 아마 이와 같은 형태의 감동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그 한 1시쯤에 그 윤순용 노무현 대통령 윤순용 수석형이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요? 김두관 방송 맡았지요. 김용 씨 감사 분투요망. 근데 마지막은 시간 관계상 제가 20대층이라든지 아직 김두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그 김두관 후보가 몇 번 떨어졌습니까? 이제 6번. 6번 떨어졌잖아요. 도지사 몇 번 만에 붙었죠? 도지사 삼수했죠. 그러면 우리 김윤희 양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3수에서 딱 붙고 나서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진지하게 우리 그 김윤희 양이 한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나 네티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김두관 당선자는 동지들과 함께 김해 봉화마을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 당선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 며칠 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일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날은 더없이 청명했다. 김두관 당선자가 도착해보니 기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두관은 일행과 함께 노 대통령이 누워 계신 박성묘 앞까지 걸어갔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 대통령의 어록 앞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했다.
누군가 묵념을 마친 김두관을 앞으로 이끌었다. 박성묘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을 뻗어 묘비에 앉았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 기계음 사이로 김두관 당선자의 아내를 비롯해 함께 온 동지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김두관 당선자는 문득 며칠 전 읽은 박노해의 시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가 떠올랐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고통이 가치없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헛된 위안을 택하겠는가? 쓰라린 진실을 택하겠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정은 절망보다 강하다. 희망은 패배보다 강하다. 김두관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두려운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경남에서 또다시 패배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죽음이 가치 없어지는 것. 헛된 위안을 거부하고 쓰라린 진실을 선택한 결과가 허무한 패배로 끝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행중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우렁차게 외쳤다.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절망보다 강한 우정, 그리고 패배보다 강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두관 당선자가 지역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소중한 정신과 가치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주의라는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8번 찍었고 제가 마지막 2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우리 김 PD, 김두관에 대한 노무현 마음이고 이게 한마디로 압축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최근에 친노끼리 분란 일으켰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두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 어때요? 김윤양 실제 읽어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정권 교체하려면 이게 유치한 생각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노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이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노무현과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우리 온 국민이 다 친노되기 바라는 사람이고 저부터도 김두관 후보 그런 의미에서 난 친노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론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 대중 여론이 그렇게 아직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진실이 알려질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알려져야 되고요. 진짜 있잖아요. 김윤양 진짜 친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우리 국민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으니까 우리가 친노지.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언제부터 무슨 김두관이 친노다, 무슨 문재인 친노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가장 치열하면서 가장 해서 승자가 또 할 때 승리를 갖다 줘야지. 이게 지금 그냥 쓰잘데없는 오해 속에 네거티브가 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거는 서로가 좀 종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경선에서는 정말로 진검승부에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경선에서 흘리는 피는 뭐냐면 우리가 부항 뜰 때 나오는 피야. 그렇지. 그 피는 나와도 좋은 거야.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2012년 12월 19일 대선 박근혜의 역사 퇴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최종의 병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5.16은 공휴일이 될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12.12도 공휴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은 5.16이 공휴일이 되면은 아니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5.16나 그러면 서울시 한복판에 3, 4 생도들이 거기서 카퍼레이드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거를 이 문제 하나만 봐도 이걸 갖다 우리 국민연합이 좀 생각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네.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얘기니까. 그 박근혜는 그래요. 네. 뭐냐면 국민들이 그 박근혜를 왜 선택할까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짧게. 오늘은 좀 짧게. 우리 국민이 게을르다. 그렇지. 게으르다는 게 국민들이 욕하는 게 아니잖아.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거 뭐 알아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거 여기에 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잘 살려면은 밖에 나가 더 싼 거 있는지 더 좋은 거 있는지 더 괜찮은 거 있는지 찾아봐야 돼. 그쵸, 그거죠. 난 이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게 어느 트위터 보내주신 분인데 이건 내 직접 내가 써갖고 써. 우리 작가가 없잖아. 너무 예산도 없어. 맨날 또. 더워 죽겠어. 끝나고 김PD 생맥주 살 거 안 살 거야? 살게. 근데 어느 그 트위터 하신 분이 요거 썬 건데 너무 좋아. 네. 오늘 날씨도 더운 날 봉주 열차를 타고 BBK 역에서 내려 참이슬 출구로 나가서 처음처럼 그랬듯이 진로도 소주군 취하면 막걸리로 이동해서 인심이 푸짐하고 서민적인 식당 국민 아래 식당에서 식당 주인 두간이가 따라주는 정봉주 한 사발 들이키고 싶다. 이거? 내가 썼다, 씨. 내가 썼어! 누가 쓰겠니, 이거를? 그리고. 너무 멋진데요? 네, 지금, 정봉주 전 의원하고도 제가 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네. 10년 됐지만, 네. 지금 사실 은진수는 만기 채우지 않고 나왔잖아. 우리 정봉주 의원에게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많이 보내주시고. 힘내세요. 네, 항상 민주주의가 네. 이기는 세상 되면서 저는 김두관 우리 후보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아래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지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아. 서민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제 친구 중에서 작사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낸 우리 그 유미디어 팀에 소개시킬 분이 유명한 작사가인데 네. 브라운 아이스의 네. 벌써 1년 네네. 점점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 네. 그다음에 그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네. 신승훈의 엄마야. 이분이 쓰면 무조건 판이 2천만 장이 나갔어요. 그분이세요? 근데 제 친구예요. 진짜요? 한경혜 씨라고. 네. 그래서 한경혜 씨가 만든 문구가 아까 그걸 만든 거예요.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어때요? 그래서 우리 반가운 소식은 한경혜 씨가 네. 김두관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아까 이번에 한경혜 씨가 2천만 장 판을 판 거야. 네. 글 하나로. 근데 얼마 전에 그 여자 가수한테 네. 가사를 하나 줬어요. 가사가 뭐냐면 제목이 당신입니다. 근데 첫 구절이 뭐냐면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도 오직 한 남자만 보입니다. 그게 내 사랑이고 당신입니다. 박수 한번 쳐. 여자들 가잖아. 그래서 나는 한경혜 씨가 내 친구야. 네. 너무 지금 감사하고요. 스페인 갔어. 그러니까 8월 7일 합류를 할 거야. 네. 유 미디어 팀으로 김두관 TV로.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한경혜 씨가 축하드립니다. 스페인 떠날 때 이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 좀 네. 사실 확인 좀. 네. 친구면은 연식도 그래요? 연식도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건 한경혜 씨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전에 그 가사를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김두관이야.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도 네.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당신이 아니지. 국민만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사랑이고 당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로 가자, 그걸로. 후보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가사로 따지면 맨 마지막 가사가 그 남자가 낸 사고치고 막 괴롭혀서 하는 거 그 여자가 낸 얘기인데 끝에 가사 중에 팩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참 당신 나쁩니다. 이거는 뭐냐? 각하 참 나쁩니다. 자 박수 하면서 오늘 네. 첫 해 이렇게 된 방송을 했지만 우리 네. 김PD님도 고맙고 더 중요한 거는 감사드려요. 우리 김윤희 양도 고맙지만 네. 저희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한경혜 씨는 지지를 했고, 그러니까 네.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비록 미흡하지만 네. 끝으로 한마디 우리 김두관 후보에게 네. 한마디씩 짧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윤희 양부터 카메라 보고 후보에게 힘내라는지 뭐 응원의 메시지 좋고 자 한마디씩.
후보님, 저는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도 후보님을 위해서 두간두간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김두관 TV를 좀 띄워. 김두관 TV 우리 김 PD 먹고 살게. 김 PD 띄워야 될 거 아니야. 다 잘렸잖아. 갈 데도 없어. 우리 두간두간 TV, 김두관 TV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면서 또 우리 김두관을 알리는 모든 후보한테 얘기하니까 후보한테. 분들이 될 거니까요. 후보님 힘내세요. 자, 우리 김 PD도 한마디 후보에게. 네. 후보님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해야 김 PD 이 프로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 나중에 제일 겁나는 게 보일러실에 가 있을까봐. 후보 캠프 보일러실에 가 있을까봐 겁이 나. 사람을 거기에 떨어뜨리나? 그건 뭐냐면 저희가 낸 네. 잠깐 이거 좀 카메라를 갖다 한번 여기 좀 비춰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이거 다 잡아줘 빨리. 열악한 상황. 에어컨이 안 나와서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네. 한번 이거 비춰주시고 오늘 스태프분들도 다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우리 엔지니어 맡고 있는 전체 네. 맡고 있는 우리 강환일 부팀장. 팀장이 전화에 나 감동받은 게 있어.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잘 한번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희가 덮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김두관이 대통령 잘 돼서 정말 앞으로 좋은 조건 속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한번 힘내는 방향으로 화이팅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자도 화이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앞으로 우리한테는 추억으로 되는 거잖아. 네. 이런 추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첫 방송이 조금 사실 작가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느낌님께서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 보다 나은 방송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저 또한 서민이지만 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어린이 중에서 주식 1억 이상 가진 애들이 10,000명입니다. 한편 주식으로 라면을 먹는 어린아이들이 100만 명입니다. 꿈과 희망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세상 한가운데서 있어도 오직 국민만 보입니다. 김두관 후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다음 또 방송할 때도 저희가 김두관이 잘못됐다면 사정없이 저희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김두관을 위한 평파 방송이에요. 나는 잃을 게 없어. 아니 보일러실로 갈까봐 겁나잖아. 자, 오늘 첫 방송 네. 엔딩 프로그램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김윤희 형님께서 네. 세계 최초 편파 정치 중계쇼! 와우! 오빠만 보면 두간두간! 아예 그냥 PR 다 해버려. 자,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방송 때 만나 뵙기로 하고 네. 하치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이제까지 오빠만 보면 두간두간에 두간두간. 저는 묵은 쥐를 싫어하는 남자 김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두관 캠프의 미모를 맡고 있는 두간녀 김윤이었습니다. 자, 오늘 스태프 여러분도 고생 많은데 서로가 우리 항상 끝날 때는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빨리 한잔 하러 가자고. 오케이?